안녕하세요. INTJ 벼락녀입니다. 벼락? 네, 오늘은요. 인티제들의 뒷목 잡기, 인티제들을 뒷목 잡게 하는 그런 성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인티제들은요, 자신들의 호불호,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이런 거를 좀 확실히 알고, 싫은 거, 혹은 잘 못하는 거, 이런 건 잘 손을 안 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할 수 있고, 이렇게 잘 좋아하는 거, 이런 거에 한두 가지에 집중해서 완성도를 높이려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인티제들은요, 효율성을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손은 대는데, 뭐, 어느 거 하나 제대로 못하거나, 아니면, 성과를 못 내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좀 깝깝해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인티제가 보기에는 깝깝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뭐 성향이니까, 뭐, 이해하자,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는데, 최소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속해 있는 또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룰을 잘 지켜만 주면은 사실 또 별로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룰을 무시하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뭐 이렇게 뭐 빡빡하게 굴어. 뭐 이런 분들 계신데 이런 분들이 스스로를 나는 성격이 털털해. 뭐 모나지 않았어. 성격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저는 그런 분들을 이제 공공질서에 약간 의식이 없다라든가 약간 예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학생이 한 분 있었어요. 최소한 한 60은 되셨던 것 같아요. 제 수업을 최소한 5년 이상은 들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뭐 만날 일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뭐 그분에 대해서 알 일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뭐 남편이 대학 교수고 뭐 결혼한 딸은 미국에 살고 해외도 뭐 안 나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다녔고 뭐 도자기, 그림, 뭐 이렇게 소위 뭐 돈과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한 번씩 건드려 보는 그런 분야, 뭐 그림도 그리고 도자기도 만들고 뭐 이런 거 하시면서 하여튼 노년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거를 잘 묻지 않는 성격인데 제가 이런 거 알고 있는 거 보면은 그분이 이제 자발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영어까지 배우면 좀 금상첨화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이제 그 사위가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의사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하고 싶으니까 여하튼 뭐 5년 동안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은 이런 의복 상태와 뭐 풀 메이크업, 하이힐까지 일반적인 할머니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레벨이 가장 높은 반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하튼 5년간 한결같이 30분 정도를 늦어요. 근데 언제가 딱 한 번 제 시간에 온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죠. 물어봤더니 시간을 착각한 거였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분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늦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늦게 오는 거예요. 예, 그게 그냥 습관이 된 거예요. 여하튼 처음에는 뭐 한두 번 그러려니 했어요. 수업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막 또각또각또각 하고 들어오겠지 않겠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뭐 이렇게 수업을 중단하고 지적하는 것이 다른 수강생들에게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늘. 그리고 수업을 끝내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이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늦어도 뭐 미안한 기색도 없어요. 그냥 물론 뭐 막 되게 당당하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슬슬슬슬 들어와서 이제 중간에 앉아요. 근데 미안할 것 같다 그러면 안 늦을 것 같은데 별로 미안하지 않으니까 매번 늦는 거겠죠. 아니면 정말 늦을 만한 사유가 있거나.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늦는 거였어요. 그냥 일찍 오는 게 싫은 거였죠. 일찍도 아니죠. 제 시간에 오는 게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늦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하튼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알지 못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나 보다. 그리고 뭐 복장도 그냥 막 할머니 그런 복장이 아니에요. 누가 보면은 저분이 무슨 패션계의 원로 선생님이신가 봐. 뭐 패션의 무슨 선생님이신가 봐. 뭐 이런 복장으로 와요. 그러니까 참 자기 관리도 철저하시고 그리고 메이크업도 젊은 사람들 메이크업을 이렇게 굉장히 흉내를 내고 오시고 그래서 뭐 설마 그냥 늦겠어? 근데 제가 너무 많이 생각한 거죠. 쓸데없이. 그러니까 여하튼 이분이 왕초보를 들어야 하는 수준인 거예요. 사실은 왕초보도 그러니까 정말 영화 처음 배우는 수준인 거예요. 근데 자기 깐에는 자기가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그 반에 들어온 거겠죠. 보통 이제 외국어 배울 때 실제로 못하기도 하시지만 그래도 자기는 정말 못한다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시지 이렇게 웬만해서는 막 이렇게 좀 높은 반에 안 들어가시거든요. 그리고 뭐 자기 딸이 미국에 살기도 하고 자기도 미국에 살았고 뭐 해외도 밥 먹듯이 나가고 영어 좀 자기 말로 정말 한다고 해서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수준이 완전히 정말 처음 배우시는 그런 분 수준인 거예요.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처음에 뭐 그럴 수 있다 했어요. 뭐 학원처럼 저희가 레벨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니까 자기들이 그냥 들어오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수준하고 상관없이 시간에 맞춰서 오세요. 근데 이제 할머니들 경우에, 많은 할머니들 경우에 뭐 손주 봐주셔야 돼, 픽업 가야 돼, 막 되게 뒷바라지 해주시느라고 되게 이제 힘들게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이 시간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너무 남아서 막 그림도 배우고 뭐 도자기도 굽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는 분인데 늦게 오니까 제가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분의 연세가 있으니까 제가 참 뭐라고 하기도 참 애매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짜증이 나는 거는요. 뭐 단순히 실력이 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 단순히 뭐 늦게 와서도 아니고요. 여하튼 정말 자기도 죽쓰고 있는데 어쩌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아니지. 뭐 이러면서 막 인상을 막 이렇게 미간을 막 찌푸리면서 이렇게 막,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물론 새로운 사람이 뭐 못할 수도 있지만, 자기보다 못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사람들이 겸손하니까 사실 더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개뿔도 모르면서, 막 이러면서, 막 이래요. 그래서. 근데 혹 자기보다 못하더라도 자기가 누굴 가르쳐요? 그건 제 할 일이 자기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연차로 치면 자기가 제일 오래되고 제일 못해요. 근데 누가 누굴 가르쳐요? 근데 솔직히 5년을 수업을 들었어. 그럼 그냥 왔다 갔다만 해도 사실 풍어를 읊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좀 웃긴 소리긴 하지만 거짓말은 아닌데요. 제가 온라인 수업을 마칠 때 항상 끝날 때 이제 빠이 하고 이제 끝나거든요. 그럼 저희 강아지가 이렇게 자다가 제가 마지막에 빠이 하는 소리를 듣고는 이렇게 깨어나서 이게 와요. 놀자고 와요. 그러니까 걔도 영어 몇 개월을 들으니까 빠이를 알더라고요. 그러니 5년 동안 제가 얼마나 같은 거를 수없이 반복을 했겠어요. 근데 물어보면 그냥 답이 아주 가관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어려운 거라도 물어보면은 제가 말을 할 말이 없죠. 근데 어려운 건 아예 묻지도 않거든요. 그분의 수준을 아니까. 근데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주부예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는 주부였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 치죠. 근데 지금 주부인데 과거로 잘못 말한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시간을 드려요. 아니죠, 아니죠. 뭐가 잘못됐죠? 뭐가 틀렸죠? 이렇게 기회를 드려요. 그러면 제가 좀 생각해 보시고, 뭐, 긴 문장도 아니고 어려운 문장도 아무리 영어라고 해도 어려운 문장 아니죠. 그분 수준에 비하면. 그러니까 뭐, 주부예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제가 시간을 드리거든요. 그럼 뭐라고 하시냐? 걔네들이 주부였어요? 이래요. 끝을 이렇게 올려요 또. 그러니까 제 눈치를 보면서 자기가 맞게 했는지 틀렸는지 제 눈치를 보고 눈치가 아니다 그러면 얼른 바꾸려고. 근데 이제 황당하죠. 아니 자기소개잖아요. 제 이름은 누구예요? 저는 주부예요. 이렇게 가는데 왜 뜬금없이 걔네들이 어디서 나오는 걔네들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완전히 고치는데 얼토당토 처음보다 더 멀어지는 그런 답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그 교정을 해주죠. 다른 사람한테 교정을 해주면 자기가 꼭 그걸 따라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is를 써야죠. 그럼 그분이 is. 뭐 제가 뭐 M이라고 해야죠. 그럼 M이 맞죠? 이러면서 항상 그러니까 그게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분의 그게 이제 습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어. 자기도 모르는데 제가 이제 답을 말하면 바로 0.5초 사이로 그 답을 자기가 말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근데 저도 듣기가 싫은데 다른 사람도 당연히 듣기가 싫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할머니가 얘기를 하면 이제 짜증이 나는 표정과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그렇다고 어쩔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정말 나중에는 정말 하다 못해 너무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여하튼 이런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단순히 이분이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고요. 너무 이제 못난 짓만 골라서 하니까. 그러면은 수업이라서 맞춰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대부분 노인들은요, 너무 일찍 오셔서 문제지 늦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늦는 노인에 대한 이게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좀 또 더 그랬던 것도 있어요. 여하튼 맨날 늦게 오고, 늦게 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늦게 오면 저는 이미 수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한참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늦게 왔으니까 뭐 정신 좀 차려야지, 뭐 어디 하고 있는지 뭐 눈치 보면서 옆에 막 좌우 뭐 살피지. 그러면 또 10분, 20분은 그냥 지나가요. 이게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게 순발력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어디를 하고 있는지 찾지도 못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어디 몇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게 몇 년이 되니까 자기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이게 당연한 줄 알더라고요.
근데 뭐 자기가 머리 나쁜 거, 뭐 아니면 머리 좋은 거 이런 거 내 탓인가요? 아니죠. 나이 먹은 거 이거 내 탓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일에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최소한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노력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냥 포기를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 저는 다 좋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노력도 안 하고 포기도 안 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하루는 제가 정말 참다 참다 정말 몇 년 지나서 얘기를 했어요. 웃으면서. 아, 오전에 좀 바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왜요? 그래요. 그래서 아, 오후 수업 오시는 게 좀 힘드시죠? 맨날 늦으시고. 아, 혹시 오전에, 그래서 저는 이제 오전에 바쁘신가 했어요. 근데 오전에 안 바쁘시면 오전 수업 들으시면 좋은데 그게 더 쉽잖아요. 근데 이제 오전이 쉬운 반이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도저히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아니요, 저는 괜찮은데?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각을 하고 그 다음에 수준이 안 맞는 반에서 정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전혀. 그래서 제가 아, 그러세요? 저는 오전에 바빠서 맨날 늦으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아닌데? 그냥 늦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와, 진짜 그분이 뭐 개인적으로 만나면 얼마나 좋은 언니고 뭐 좋은 옆집 언니고 좋은 사람이고 뭐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분하고 뭐 개인적으로 친할 생각도 없지만 이거는 단체 생활이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인티제들은요. 솔직히 시간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예의라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정이 있어서 늦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5년, 6년을 한결같이 똑같은 시간에 늦는다? 이건 좀 아니죠. 그리고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자기의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는 진짜 좀 잘못된 방법일지 모르지만, 잘못된 태도일지 모르지만, 시간을 지키냐 안 지키냐로 그 사람을 되게 판단하곤 했거든요. 지금도 그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물론, 그게 옳은 방법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래도 제 판단이 잘못된 태도다 하더라도 시간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을 뭐 그 사람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어서 시간을 잘 안 지키는데 굳이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여하튼 처음에는 그냥 늦는 거였는데 어른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고 놔두니까 그 오랜 세월을 그냥 그게 그냥 습관이 된 거였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상상이 안 돼요.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손주들도 보시고 픽업하고 막 이렇게 바쁜 와중에 막 쪼개서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가 실력이 안 늘어도 상관 안 하고요. 도리어 제가 존경해요. 아우, 참, 저렇게 바쁘신데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근데 뭐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기억력도 나쁘고 노력도 일도 안 하고 근데 시간까지 늦게 와. 근데 자기가 늦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조차 없어. 뭐 인식이 없어. 그러면 또 일찍 오는 다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은요, 또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래요. 자기가 영어가 잘 안 늘어서 원어민 소수 프리토킹 하는 수업이 있는데 그걸 들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냐요? 그걸 저한테 묻는 것도 웃기죠. 근데 속으로는 제가 지금 하는 거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이 나왔지만 그냥 관두고 그냥 자기 하기 나름이죠. 뭐 원어민 수업도 아무리 들어도 안 낼 수도 있고요. 자기가 열심히 해야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알아요. 그거를. 아, 그러게요. 제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가면서 또 하나 던진 말이 정말 제 이제 뇌리를 정말 빠개더라고요. 자기가 과거에 이 나이가 좀 있으니까 일어를 좀 했었나 봐요. 근데 일어를 통 안 썼더니 지금 일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일어를 신청했어요. 그러면서 나가는데 정말 진짜 뒤통수를 싸대기를 날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수강료가 싸고 시간 많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듣고 싶은 거 다 듣고 어떻게 말려요? 아, 그렇지만 저한테만 최소한 5년을 배웠잖아요, 영어를. 근데도 기본적인 아주 짧은 문장도 못해요. 근데 와, 제가 일어가 잘 안 된다고 일어가 잊어버렸다고 다시 일어를 배우러 간대요. 정말 아니 뭘 못 배워서 환장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맘 같아서는 그냥 그림하고 도자기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뭐 자유니까 어떻게 해요? 하지만 인티제들은요, 가능하면 자기가 좋아하기만 하는 거 말고 잘하는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이제 관련이 있는 거라면. 그러니까 자기 돈 내고 취미로 배우지만 최소한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예의까지 안 지키니까 하여튼 좀 그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벙찐 사건이 뭐냐면 수강생들이 정말 밥 한번 꼭 먹자고 해서 제가 지금 한 번 만났어요.
12시에 만났는데 이 할머니가 늦을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가보니까 제일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참 이분의 정말 선택적인 늦음에 제가 진짜 와 이건 진짜 진짜 이건 벙쪘어요 정말로. 근데 정말 생각해보면 그 당시 이 반에 그 반에 물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어요. 이게 수준도 높은 데다가 오후 시간이다 보니까 주부들이 제일 선호하지 않는 그런 시간대였거든요. 근데 수강률이 강사한테는 되게 중요한 게 재임용할 때 이제 치명적이에요. 수강률이 낮은 게 제일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아쉽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몰려다니면서 목소리 좀 내는 아줌마들이 한 6, 7명 있었어요. 근데 평균 연령대가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으로 비교적 젊은 데다가 좀 그 상황이나 성향도 비슷해요. 이제 경제적,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약간 해외 물도 뭐 알게 모르게 조금씩 먹고 또 공부 욕심도 많아요. 근데 거기까진 좋아.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스터디도 막 되게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도토리 키재기라고 해도 자기들이 느끼기에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자기들이 이제 실력이 좀 월등하다고 느꼈나 봐요. 하루는 거기 대표격인 아줌마가 와가지고 그 문제 할머니를 좀 내쫓을 수 없냐라고 저한테 노골적으로 요구를 해요. 너무 영어를 못하고 짜증나고 제가 아까 말하는 그런 습관 있죠. 제가 말하고 0.23초 내에 답을 말하는 그런 습관 듣기 싫어 미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죠. 그렇지만 이런 건 좀 아니잖아요. 제가 이 할머니도 짜증이 나지만 이 사람들은 참 정말 못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할머니를 내쫓지 않으면 자기들이 나가겠다는 식으로 이제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저한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제가 수강률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인간들에게 한번 휘둘리면 계속 휘둘리겠다라는 생각도 들 뿐만 아니라 이 인간을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있느니 제가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극단적인 생각까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어줬어요. 그냥 그랬더니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도리어 그게 이제 전화위복이 돼서 그 인간들이 나가고 나니까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그 할머니는 그런 상황을 모르고 있잖아요. 어느 날 이제 수업이 끝나고 또 제가 이제 챙겨서 나가려고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뿌적뿌적 걸어와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그 할머니 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짝이 정해진 건 아닌데 이제 연세도 그렇고 해서 그냥 편의상 그 두 분이 앉는 것 같아요. 그 할머니가 또 다른 사람하고 앉기도 좀 그렇고 해서 또 맨날 늦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옆에 다른 할머니가 있는데 좀 주책스러운 할머니 있어요. 그래서 정말 솔직히 거짓말 안 하고 지금 제가 그동안 말했던 이 우아한 할머니보다 솔직히 좀 더 못하는 할머니가 이 할머니인데 근데 이 주책 할머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어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네 그냥 주책스러워요. 주책 바가지예요. 근데 이 우아한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말 제가 어쩔 수 없이 젊은 사람들 위해서 이 주책스러운 할머니 옆에 앉긴 하지만 주책스러워서 자기가 못 있겠다는 거예요. 영어도 못하지, 분위기도 파악을 못하지. 이런 사람 옆에 제가 있으려니까 너무 힘들다. 저한테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런 사람 너무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들으면서 이제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 드는 게 무서운 이유가요. 약해지고 외모가 늙어서만은 아니에요. 노화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찾아오지만 이 정신의 성숙이 거기 따르지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인티제들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속이 터져버릴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제 돈 때문에 하지 이 수강생들을 고를 수 있는 이게 없잖아요. 이게 골라내다 보면 그냥 아무도 안 남아요, 솔직히. 네, 그래서 오늘은요, 또 인티제를 뒷목 잡게 하는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네, 여러분들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더 재미있는 동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그럼 그때까지만